자,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헌법과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기독교의 해체라는 극악적인 법 입법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우리 광주 전남의 자유공화 시민들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광주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정탁이라고 합니다. 물리학 연구자로서는 신앙도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지만 최근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 나라 정말 오늘 망해도 이 나라가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호남 우파 친구들, 줄여서 호우친이라고 하는 우리 참으로 이곳 광주 전남 땅에서 그동안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우리 귀한 애국 우파 쪽에 젊은 청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이 청년들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와서 조언도 좀 해주시고 같이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제가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해 보태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 통일광장 기도회와 또 제가 속해 있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줄여서 정교모, 그 호남 지구, 그리고 호남 자유 포럼 혹은 호자포,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차금법 반대 시민연대, 또 호남에서 보기 드문 자유우파 성향의 NGO 단체들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번에 창당한 자유와 혁신 광주시당 창주위에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직한 청년들의 청년들의 단체인 호우친의 송근 대표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법 즉 차금법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악법인지에 대해서 성탄한 성명을 발표하겠고, 이어서 같은 호우친의 운영진에 있는 한수지 청년이 또 소신 발언을 하겠고, 그리고 교회 자역당을 대표하여서 우리 정혜자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로 나오셔가지고 소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지 그리고 정한나 청년들이 발표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송근 대표가 성명서를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근 대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연대 대표이자 호남우파 친구들 대표 송건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정의롭고 선한 법처럼 들리지만 그 실제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포함시켜 동성애와 동성성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해외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북미에서는 신앙의 양심, 학문적 판단에 따라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조사, 처벌, 벌금과 징역형, 거액의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근거에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설교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젠더 정체성을 법적 성별로 인정할 경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여성 화장실, 탈의실, 쉼터, 교정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을 호소해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오히려 차별 가해자로 낙이 찍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성 수감시설과 여성 스포츠에서 여성의 안전과 공정성이 침해된 사례들이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또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젠더 이념을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에 우려를 표하는 부모와 교사의 발언권과 교육권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와 교육 현장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표현조차 차별로 간주되어 자녀가 부모 일,
부모 2로 부르도록 강요받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언어와 인식, 가정의 정체성에까지 국가와 이념이 개입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동성애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와 비판은 처벌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인권 국가가 아니라 사상 통제 사회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이는 공산주의나 종교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가정과 교회를 침묵시키며 반대 의견을 범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결코 정의로운 법이 아닙니다. 이는 인권의 이름을 빌린 자유 억압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반자유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자유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예자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교단체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1월 13일 최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을 겨냥한 악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법률적 절차 없이 주무관청의 행정적 조치만으로 단체 해산이 가능하고 그 자녀 재산까지 국고에 귀속된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개정의 명분을 단체가 공익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음이 명백하다. 개정안 제5항은 헌법 제20조 2항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법인이 정치활동에 개입할 경우 주무관청이 간섭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종교단체의 활동 전반을 완전히 구속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배되었다는 주무관청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교회의 모든 조직과 재산은 아무런 법적 절차 보호 없이 해산되고 몰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0조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헌법 제20조뿐만 아니라 제21조의 언론, 출판, 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개정안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국민은 정치 발언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종교단체를 해산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한 적은 없었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의 형법, 민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이 개정안은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뒤집어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성도들의 공동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자유의 기본이 되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이요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이에 우리는 이 개정안이 즉각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교회 및 종교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차별금지법 및 악법 제정 반대 광주 전남 시민연대 자유와 혁신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한수지 청년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정 단체의 대표도 기득권도 아닌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대는 취업은 어렵고 실수는 치명적이고 한번 낙인 찍히면 다시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문제는 어디까지가 차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첫째, 이 법은 청년에게 자유보다 위험을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희는 토론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생각을 말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래에서 질문 하나, 의견 하나가 차별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군가의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차별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의도와는 무관한 해석으로 판단되지 않을지, SNS에 잘린 문장 하나로 떠돌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회라기보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린 사회, 자기 검열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입니다. 둘째, 이 법은 청년을 보호하기보다 국가 권력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완벽하지 않고 권력은 언제나 선하게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갈등과 불편함을 국가가 판단하고 개입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는 보호받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건 국가위원회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 종교적 신념을 가진 청년, 주류 담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청년은 과연 그 보호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관리의 대상입니까? 셋째, 이 법은 청년을 시민으로 보기보다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충돌하면서도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차범법은 대화와 조정보다 누가 더 불쾌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문제를 고발하고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연대가 아닙니다. 신뢰가 아니라 감시이고 공존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저희는 이미 취업, 생계, 경쟁 속에서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과 생각마저 서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모욕하는 일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보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듣기도 하고 불편한 의견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었고 다름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자유의 공간을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한 방식으로 닫으려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청년의 미래는 국가가 미리 정해준 안전한 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청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한남 청년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민법 개정의 탈을 쓴 교회 해체법을 즉각 철회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믿고 말하고 살아가고 싶은 한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민법 개정이 아닙니다. 교회와 종교 공동체를 국가 권력 아래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종교 법인의 내부 문제를 판단하고 개입하고 심지어 해체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국가가 공동체의 신념과 운영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종교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오늘은 교회라고요. 내일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국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정리해도 된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주적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세대에게 조용히 믿어라, 말하지 마라, 국가 기준에 맞춰라 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신념을 관리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수정이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해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악법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청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민법 개정의 탈을 쓴 교회 해체법 즉각 철회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 위원장님 자유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자유의 혁신 광주 광역시 시당 창준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자유를 예수님 말씀한 그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정치적인 자유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정치적인 자유가 말씀의 기본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자유 자체를 다시 후퇴시키고 쇠락시켜서 이제 자유가 아니라 통치로 복종으로 전체주의로 간다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후퇴하고 다시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완전히 짓물들이는 것이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 숨은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그 생명과 자유를 만약에 삭제해버리고 통제하고 국가에서 억제해서 해체한다면 이것은 정말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나라로 추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회담법 절대 반대하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여기에 모인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강주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서 강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도가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를 넘어서 오직 모든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 다 함께 일어나서 대항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계속 그리스도의 가치관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이런 자유가 너무 방임으로 방종을 흐르게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젊은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젠더라는 성으로 가르쳐서 네가 네 성은 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 성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이루고 가정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가정이 파손되면 결국은 그까지 근간인 가정이 파손됨으로써 국가도 파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성평등에 기초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 이것은 자기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정말 악법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고 처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법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계법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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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주혜규 청년께서
네,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들 둘, 딸 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가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게 된 것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찬 미래가 아닌 어두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얼핏 들으면 참으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이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 개념을 일찍이 도입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젠더 개념은 성격이 매우 유연해서 이것을 젠더 플루이드라고 지칭하는데 실제 예시로 미국의 LA에서는 한 8살 학생이 오전에는 스캇이라는 남학생이 되고 오후에는 제인이라는 여학생이 되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런 행동에 학교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육을 했던 다른 부모들의 사례에서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참담한 일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일들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시로 성별을 바꿔 행동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들의 선택이라고 쉽게 존중하거나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법안이 말하는 성적 지향이란 이성에 국한되지 않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 심지어는 기계성애까지도 열려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저는 서두에 4자녀가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과연 제가 전통적인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면 저의 사랑하는 4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정상적인 젊은 부부들도 요새 난임과 불임으로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험관 등의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더라도 생명의 탄생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며 그렇기에 결국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정상적인 결합이 아닌 만남의 끝은 결국 생명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중요한 화두이며 최근에 거의 모든 정책 결정들은 결혼과 출산의 장려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향하는 정착력은 어디입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민명 아래 인구 절벽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행재정적 수고를 헛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속화시키는 자해의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 길에 대한민국의 찬란한 앞날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말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들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강한 벌금과 징역으로 제 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저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것이 저의 자녀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저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의 중단을 정식적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근 대표께서 공식적인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8위와 종교단체 3법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즉각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성애 확산과 반성경적 입법에 반대해온 170여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역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단체의 우려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공적 사안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8위는 단순한 인권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개념 그리고 과도한 처벌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와 표현,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차별로 규정할 수 있는 구조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특히 위반 시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지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들은 차별의 예방을 넘어 사상과 양심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자유로운 토론과 신념의 표현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발의된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이 법안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종교단체의 존립 자체를 판단하고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거나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과 권한이 전적으로 국가 권력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가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과 가족, 정의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말해왔고 말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는 순간 종교의 존재 이유는 부정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공익의 정의는 정권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반대가 내일은 정부 정책 비판이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 개념에 해산이라는 극단적 제재를 결합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법률의 형식을 빌린 사상 검열이며 시민사회와 종교의 생사여탈권을 국가가 쥐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사단, 재단, 법인 전체의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낸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될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찬성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반대와 비판을 견디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해산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게 될 것이며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마치 국가의 기준에 순응할 때만 존재를 허락하겠다는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종교를 길들이려 들 때 언제나 비극으로 귀결됐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단체 해산법은 단체를 해산하는 법이 아닌 자유를 해산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해산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실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충분한 공론과 수기를 통해 이 법안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광주 전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연합, 정교모 호남지부, 호남 우파 친구들, 호남 자유포럼, 광주 통일광장 기도회, 자유와 혁신 등 160개 시민단체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씩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제8위와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한다라고 외치면 반대한다 3번 외쳐주시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즉각 중단하라라고 외치면 중단하라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8위와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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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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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중에 거기 앉으세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